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영상 저희 반응 되게 좋았는데 혹시 그 재테크 영상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상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지? 요즘 사회 첫 커리어를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회사 밖으로 나오려고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처음 나와서 돈을 모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직장인이 돼도 돈 모으기 힘든데 프리랜서는 더 힘들잖아요. 수입도 불안정하고 지출도 그거에 따라서 불안정하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돈을 모으기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드디어 책 협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책 협찬을 받았습니다. RHK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책을 이번 협찬을 받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책 이름은 바로 내 통장 부재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상님이라는 이제 프리랜서 웹툰 만화가시거든요. 처음에 이분도 되게 돈 모으는 게 되게 고민이 많으셨대요. 모아도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돈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 작가분이 만든 책이니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서 이번에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이랑 그리고 기초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종잣돈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종잣돈을 얼마 이상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잣돈을 왜 모아야 될까요? 거의 다 투자하려고 모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첫 번째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도 좀 의미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은 100만 원 들고 10% 수익을 내는 거랑 3천만 원 들고 5% 수익 내는 거랑 뭐가 더 이득일까요? 3천만 원이 왠지 더 이득일 것 같은데요? 100만 원 들고 10% 수익을 내면은 한 10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3천만 원 들고 5%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15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익률은 낮더라도 종잣돈 자체가 크니까 훨씬 더 큰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 정도의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경제적 에어백을 만들기 위해서요. 경제적 에어백 들어보셨나요? 이런 용어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경제적 에어백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 책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책의 3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적 에어백이란 불가피한 사건으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을 완충해줄 안전장치로 아직 저축이 없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목표로 해야 하는 단계이다. 왠지 저를 위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모아야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도 얼마 정도를 모아야 되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일단 노동 활동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과는 다르게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겨요. 그런 상황을 대비했을 때 최소 생활비 있잖아요. 최소 생활비랑 노동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꼭 필요한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월세, 생활비, 식비 다 합쳐서 100만 원이라고 하고 내가 지금 만약에 외주가 끊긴 상황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다음 외주가 1년 뒤에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경제적 에어백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곱하기 12니까 1200만 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1200만 원이 경제적 에어백이거든요. 경제적 에어백 자금. 그러니까 이 기간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주가 없어도 돈에 쪼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돈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 내 통장에는 1200만 원이라는 자금이 꼭 있어요. 그게 입출금 통장에 있든 아니면은 예금 통장에 있든, 주식 말고 현금으로 바로 끌어쓸 수 있게. 그 다음에 결국엔 또 이제 경제적 에어백을 넘어서 우리가 또 종잣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절약이랑 수입 증가가 병행이 돼야 돼요. 절약은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통장 쪼개기랑 뭐 지출 파악하기, 그 방법을 통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위에 영상으로 제가 링크를 해놓을게요.
카드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수입 증가.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입 증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삭 작가님이 쓰신 방법은 로직트리라는 걸 사용했대요. 이 로직트리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페이지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논리의 나무라는 뜻으로 어떤 주제나 문제를 나뭇가지 형태로 세분화해가지고서 정리하는 도구다. 아주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저축액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데 활용해보자. 즉 쉽게 말하면 가지치기예요. 자, 수입을 늘린다 했을 때 두 가지로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노동 이외의 수입을 올린다, 그리고 노동 수익을 올린다. 노동 수익을 올린다를 봤을 때는 본업 수입이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외주 수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본업을 활용한 다른 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자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좀 더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 재테크 컨텐츠를 연재해서 거기서 또 협찬이나 아니면은 다른 수입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나 뭐 애드센스, 유튜브처럼 플랫폼 수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노동 이외의 수입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자산소득을 늘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산소득이면은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채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겠죠.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효과적인 수입 증가 전략 그래프라고 해서 세 가지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수입, 그리고 두 번째가 확장성, 세 번째가 리스크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수입, 당연히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똑같은 외주가 들어왔는데 다 똑같은데 A는 100만원 주고 B가 150만원 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150만원 주는 일을 해야겠죠. 확장성이 적은 일보다는 큰 일을 선호하자. 컨텐츠 제작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블로그 컨텐츠 제작도 있을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컨텐츠 제작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중에 어떤 게 더 확장성이 클까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더 제일 많이 보지 않나요? 그쵸. 단적으로만 봐도 유튜브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보니까 이왕 컨텐츠 제작을 할 거면 유튜브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성장시켜서 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유료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유튜브가 성장할수록 그 다음에 애드센스 수익도 들어올 거고, 유튜브를 성장시킨 그간의 스토리를 책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강의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만 이렇게 유튜브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루트로 확장시켜가지고서 수입을 땡겨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확장성을 한 측면으로 봐도 돼요. 그런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확장성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스크.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리스크가 낮은 쪽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간단한 일들이라면은 굳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 없이 전부 시도해보자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자기계발서 보면은 젊을 때 더 도전하라, 리스크를 걸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리스크랑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랑 달라서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젊을 때일수록 사업과 같이 도전적이고 리스크가 큰 일에 도전해봐라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리스크는 리스크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작가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책을 쓰는 거는 리스크가 적은 일이다. 책을 쓰는 거라고 하면은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없잖아요. 책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내 시간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 만약 사업 소득을 위해 카페를 내려고 한다면 어떨까? 우선 카페를 내기 위해 부동산 계약과 개장을 위한 인테리어와 물품 구입비,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큰 돈이 들 것이다. 그리고 실패한다면 큰 돈과 시간, 노력 전부를 잃을 것이다. 물론 이때도 경험은 없겠지만 경험만 얻기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카페를 보면은, 카페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돈대로 날리고 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나에게 오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첫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첫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한다? 그거는 되게 실패를 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걸 생각하면은 첫 사업은 최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걸로 시작하는 게 낫다. SNS 채널 운영 대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해외 구매 대행, 유통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면은 따로 뭐 사무실 구할 필요도 없으니까 투자 비용도 거의 안 들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수입 루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장성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파이프라인이에요. 여기서도 파이프라인과 수동적 소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실제로 진행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연재했던 구작 웹툰을 유료로 판매를 한다든가, 유료 컨텐츠를 연재하는 것도 있었고요. 웹툰 강의를 직접 진행하셨거든요. 과외도 했고 여러 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진행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서 동영상 강의 VOD로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수입도 창출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쓰셔서 인쇄 수입을 올리시고 계시고, 아니면은 전자책을 쓰셔가지고서 그거를 온라인에서 텀블벅으로 펀딩을 받으셨던 적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 일을 계속 넓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 분야를 딱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컨텐츠 작가 일을 하면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업과 연결할 수 있는,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수동적 소득을 구축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늘리고 저희가 하다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의미 있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종잣돈을 모으려면은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산소득으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돈을 불리는 작업,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책 후반부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